안녕하세요. 최진호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현금흐름 종합표의 큰 그림을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엑셀에 직접 숫자를 채워가며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다소 부족해도 무작정 따라해 보시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현금흐름 정사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옆에는 계정과목별 증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보면 그 증가액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설명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비용금 거래까지 증감을 적절히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검증란에 0원이라고 표시되는데요. 계정 과목 증감이 잘 설명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표 맨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각 항목별 합계가 보이는데요. 이걸 세로로 다시 표현하면 유약 현금흐름표가 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합산이 정기말 대비 단기말 현금 변동액과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요약표를 더 자세히 풀어주면 저희가 흔히 아는 공시용 현금흐름표가 되는데요. 정산표에서 작성했던 이 세부 항목들까지 포함해서 각 활동 현금흐름을 보여주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공시형 현금흐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직접 엑셀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 지우진 않아요. 전기에서 넘어온 내역이 단기에도 발생할 테니 보통은 금액만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거래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죠. 오늘은 처음부터 작성한다는 가정으로 싹 지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증감이 복잡한 계정 과목은 미리 이렇게 증감을 별도로 작성해 두고 작업합니다. 특히 투자나 재무활동의 경우 현금 유출입을 각각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증감을 구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미 작성된 주석에 세부 증감이 있다면 주석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같이 영업활동 관련 계정이나 하더라도 증감이 복잡한 경우에 작성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유형자산 증감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기말 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분계장에서 유형자산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증감을 기재해 줍니다. 토지를 새로 취득했고요. 건물의 경우에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서 본계정 대체로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비 건물은 15,000원, 기기장치 5,000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인 자산 5만원의 취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역시 기초기말 금액부터 기재를 해주시고요. 분계장에서 이제 확인해서 증감을 기재해 줍니다. 장기 차입금 차입이 2만원 있었고요.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에 5천원 상환이 있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마찬가지로 기초기말부터 해서 증감을 기재해 줍니다. 만원의 비현금 거래인 설정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5천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계정 과목 증감은 정리됐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성해 볼게요. 미수수익은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작성하는데요. 즉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금액을 가져와서 이익여금 행에 먼저 입력해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현금 손익과 영업의 손익이 있으면 제거해줘야 됩니다. 미수수익은 제거할 비현금 손익과 영업의 손익이 없으므로 모두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IFRS의 경우 집조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모두 제거하고 이사 수치를 별도로 표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IFRS 기반 현금흐름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의 자산은 현금과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대 부호로 입력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비 매출 채권은 19,000원 증가했고 대손 충당금은 2,000원 증가했네요. 분기장을 보면 비용 거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제각이 1,000원이 있었고요. 비용 거래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손생각비는 비용금 손익에서 제거해줍니다. 나머지 차액은 자산부채 변동에 반영해줍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비용금 손익이 발생하여 제거해주고요. 나머지 모두 자산부채 증감으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유형자산은 처음에 작성해 두었던 증감을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토지의 취득이 있었고요. 토지의 취득은 투자활동 현금 유출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건물 관련된 손익은 감가상각비 15,000원과 처분 시 발생한 처분이익 15,000원이 있는데요. 이 손익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장부 금액에 처분 손익까지 가산하여 기재해 줍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계정 대체권은 비연금 거래에서 반영해 줍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5,000원을 반영해 주고요. 건설 중인 자산 취득은 현금 유출에 기재하여 기재합니다.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은 관련된 손익은 없으며 영업활동이므로 자산부채 변동에 모두 기재합니다. 차입금도 처음에 작성해 두었던 증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5,000원 상환되었으며 재무활동 현금 유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대체된 만원은 비연금 거래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차입으로 인해 2만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 현금 유입에 기재합니다. 미지급 법인세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므로 자산부채 증감에 기재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경우 비연금 손익 퇴직급여 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퇴직금 지급액으로 자산부채 변동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재무활동 현금 유입 기재합니다. 계정 과목별 증감이 오른편에 잘 설명되었다면 검증이 영원으로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모두 영원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을 세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유학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각 활동 현금 흐름의 합계는 현금에 증감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피해를 검증할 수 있어요. 영업활동 간접법으로 산출 시에 비연금 손익하고 영업외 손익을 제거해 주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는 현금흐름표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는 손익계산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각비,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평가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매출원가 세부 내역인 제조원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제 정산표 작성 방법은 완료되었고요. 이제 공시형 현금흐름표는 이 유학 현금흐름표에 정산표에 있는 세부 내역을 함께 기재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각각 정산표에 있는 내역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공시형 현금흐름표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형 현금흐름표를 전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 행에서 기재된 걸 갖고 오시면 되고요. 비연금 수익비용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손생각비 3,000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0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15,000원하고 5,000원 해서 2만원, 그리고 퇴직급여 만원, 유형자산 처분손익 15,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부채 변동은 미수수익 1,000원, 그리고 매출채권 2만원, 재고자산 2만원, 그리고 매입채무랑 미지급금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랑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활동 처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도 있었고요. 총 6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입은 장기 차입금의 차입 2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2만 5천 원 있었고요.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이 5천 원이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을 합산했을 때 현금의 증가 금액하고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시형 현금흐름표까지 같이 작성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어려운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